자 이제 수급 이제 하여튼 요즘 외국인 그렇죠. 어제는 그래도 좀 처음이죠. 최근에 최근에 매도가 나왔지만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일부러 그래서 일별 매매로 그려봤는데 9월 29일 이후로 5조 원 이상을 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로 다 일별로 더하면 이제 5조 3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제죠 어제 오씨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차이나 런 들어오면서 이제까지 이런 그림이 잘 없었는데 1,000억 넘게 어제 한 방에 팔아버렸고 특히나 조금 이따가 금액 보시겠지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제 많이 매도가 나왔어요. 시장에서 매도한 금액보다 큰 규모로 어제 삼성전자 매도가 나면서 어제 쭉 밀리면서 어제 끝이 났거든요. 그래서 요 살짝 흔들림이 어제 하루로 끝날지 오늘 달러 빠지고 전반적인 신흥국 좋아지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와 줄지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오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또 어제 하이닉스는 또 샀어요 많이. 그렇죠. 하이닉스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센티는 완전히 반도체에 대한 센티가 달라진 것 같지는 않고 시장에 대해서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그냥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살짝 대표주인 삼성전자 비중을 약간만 그냥 조절해 준 외국인 정도. 가운데서도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조심스럽고 소심한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이런 투자자들도 있을 거고 기관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차원이겠죠 뭐. 쫄보. 아니 나 쫄보라고 하려다가 그래도 쭉 그러니까 참았는데. 그래 외국인이니까 못 그치. 알아듣겠죠. 네. 그래서 그런 약간 투자 심리가 약간 얕은 분들이 어제 살짝 비우는 정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고 오늘 삼성전자 보시면 어제가 디마크 저가 아래서 출발해서 디마크 저가 아래서 쭉 밀려버렸거든요. 네. 자 한번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흐름을 오늘 어떤 그림이 나타나야 기술적으로 제가 한번 하나 말씀을 드려준다면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냐면 자 지난번에도 여기 보시면 요거를 하나만 딱 삼성전자는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이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요거를 키워서 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시죠. 지난번에도 여기 음봉 하나 크게 한번 쭉 빠졌던 데가 있었는데요. 요거 보시죠. 요날 요때도 디마크 기준으로 저가 다 이탈하고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 날에 캔들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요렇게 음봉이 길게 한번 그동안 없던 음봉이 뚝 나왔을 때 이걸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가 이 종목의 에너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때도 그날 그 음봉의 시가를 하루 만에 돌파했고 몸통으로 그 음봉을 전체를 다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조금 횡보하다가 위로 올라갔는데 오늘도 저는 위에서 도지형 캔들이 나온 상태에서 위에서 뭔가 저항을 약간 느끼는 모습이 있었고 어제도 쭉 빼버렸는데 오늘 만약에 어제 만들어졌던 이 음봉을 위로 넘어서서 한 방에 커버를 해버리고 전고점에 이 도지도 만약에 메워준다면 삼성전자 에너지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또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아침에 시가 높게 출발했다가 쭉 밀려버리는 흐름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꽤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고 여기 200일선 부근에서 좀 쉬어가야 되는 그러한 그림이 당분간 기간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어제의 연봉을 다 커버하는 그림이 나올지 그 부분 자세가 한번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따가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이런 부분들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소 이야기를 제가 아까도 이제 우리 그 사우디에서 수소 이야기가 나왔고 수소 관련주들을 이제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수소 관련주들도 워낙 좀 테마주들이 많아요. 어제 말씀드렸던 JNK 히터 같은 경우는 숫자도 있고 밸류에이션도 그렇죠. 싼 기업이긴 한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제 보셨지만 20배, 30배 막 이렇게 숫자가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수소 관련주 중에 좀 덩치가 좀 크고 안정적인 기업이 없어라고 찾으신 분들이 좀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저는 선택해 볼 수 있다면 현대로템을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현대로템은 뭐야? 그거는 방산이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대로템은 꽤 수소에 진심으로 수년간 뭐 기사를 한번 조회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액화 수소 플랜트 그 밸류 체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수소 관련된 구축을 밸류 체인을 막 구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수소 튜브 트레일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를 이제 실어 가지고 운반하는 그런 트레일러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일진 하이솔루스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왔는데 현대로템이 그런 부분도 관심이 있어서 그거를 인수를 할까 말까 그런 과거에 논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소 산업도 한 축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소 관련주로도 봐도 된다. 그래서 방산과 수소의 양수 겸장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로템은. 근데 일단 모멘텀은 단기적으로 방산 쪽이 워낙 세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회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방산 쪽의 모멘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폴란드형으로 K2 전차를 1000대 물량을 계약을 하면서 주가 움직임이 지난번에 한번 나왔죠. 그래서 3분기에 수주 잔고가 거의 15조 정도 돼요. 15조. 그래서 아주 탄탄한 수주 잔고가 있고 영업이익이 한 300억 나왔을걸요. 300억 정도 나와서 YOY 기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300% 성장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주가 15조나 있으니까 꾸준하게 실적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모멘텀, 뭐 펀더멘탈은 일단 괜찮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모멘텀은 방산에서 노르웨이 있죠, 노르웨이. 노르웨이 저는 안 가봤는데 북유럽인가요, 노르웨이? 아무튼 북유럽, 예. 저 연호, 예, 연어의 나라. 연어의 나라. 맞아요. 노르웨이에서 최근에 육군 쪽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방산 체계를 좀 개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고 대체하려고 한 산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 K2 전차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단독이 아니라 지금 독일의 방산업체와 이 현대로템 간의 약간의 경쟁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이길지 안 이길지 모르겠지만 가성비를 따지면 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독일 업체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죠. 예, 한번 독일 방산업체와 현대로템이 지금 한번 맞붙은 상황인데 노르웨이 향으로 만약에 이것도 이루어진다면 뭐 방산 쪽에서 모멘텀도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수소 쪽에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생각해 보신다면 좀 주가 위치 한번 보시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위치도 그렇게 불편한 위치가 아니에요. 현대로템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난번 32,000원대까지 갔다가 2만 한 3, 4천원까지 빠진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치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방산과 수소가 모멘텀이 앞으로 더 커진다면 수소의 모멘텀을 같이 가지고 있는 큰 인기업이다. 그래서 난 대형주 쪽으로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소 관련주 중에서 현대로템이 아니죠. 아 맞죠, 현대로템이죠. 현대로템도 괜찮다 정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자. 하나 가지세요. 빼빼로 안 드려서 뭔가 당이 지금 부족한가요 이게? 네, 그런 네. 것 같은데. 네. 자 하나는 도로 반품. 그러니까 들었다가 다시 받으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거 방송 끝나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이 좀 부족한지 자꾸 말이 꼬이고. 자, 근데 그래서 현대로템이 있다라는 거 보시고 그다음 이제 그 어제 또 수급 특징주 이제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먼저 여기에서 그림으로 한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어제 전기간의 매수가 또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 우리가 이제 항상 관심 있게 본 이제 그렇지, 종목이 뉴프렉스. 뉴프렉스가 이제 어제 상업펀드에서 수급이 들어왔고 연기금에서도 들어왔고 투신에서도 이렇게 들어왔고 주체 기관 중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세 군데가 동시에 어제 들어오면서 기관들이 다시 이렇게 이제 좀 팔았다가 최근에 다시 담는 이런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자, 3분기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전혀 주가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기관들이 그때부터 다시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기관들은 또 쫄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약간 지켜보자. 확인하고 3분기 실적 불확실성이 끝나면 사자라는 기관들. 신중한 투자자. 네, 왜냐하면 3분기 실적 나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치를 엄청나게 그 하회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 주가가 한번 출렁일 거다라는 생각을 사람이라면 다 같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때 우리가 이제 어쨌든 내년도에 오큘러스 퀘스트 신제품 나오고 애플도 이제 나오니까 거기에서 대장주는 결국 뉴프렉스를 시장에서 볼 거니까 그때 한번 사보자라는 게 아마 매니저들의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막상 실적이 나왔는데 괜찮게 보시면 나왔어요. 아니요 안 좋게 나왔는데 요 음봉 하나 1% 정도밖에 안 빠져버렸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았던 건 많이 아니에요? 빠졌어요. 아니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아주 안 좋게. 예, 박살이 났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영업이익이 예상치가 35억으로 지금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한 자릿수로 나왔습니다. 아, 6억인가 7억으로. 그러면 완전히 어닝 어떤 쇼크인데. 웬만한 종목 같으면 사실 거의 한 10% 20% 빠질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그럼 기관 투자가들이 아마 그걸 노리지 않았을까 최근에. 근데 오라 이거 뭐야 음봉 하나 만들고 안 빠지니까 어제는 이제 그냥 야 이거 그냥 지금 실적은 이미 끝났고 4분기와 내년도 1Q가 이제 이 회사의 가장 그 성수기 쪽으로 들어가니까 모멘텀을 보고 이제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차적인 저항은 이제 6,600원 정도에 지난번에 갭을 만들고 아주 뚱뚱한 음봉을 만든 6,600원 정도에 있는데 이때가 우리 그
퀘스트 프로죠, 신제품. 그게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때 이때죠. 250만 원이나 넘다 보니까 아마 수요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안 올라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주가는 쉬었고 다시 이제 고기가 아마 1차적인 저항이 되지 않을까 정도. 가격이 좀 비싸다 해도 아 이거 정말 극악해라는 이 사용자들의 후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 예, 저도 그래서 후기는 봤는데 별론 거죠. 아니 그래서 사신 분들은 과거 대비해서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꽤 만족한다라는 후기들은 꽤 있더라고. 근데 그분들은 얼리 어답터인 분들이 꽤 많기 그거 때문에 가지고 안 되지. 네. 와 이거 죽이는데 이런 반응이 나와야지. 이거 저번에보다 낫네 이러면 안 되지. 일반적인 우리 저 같은 일반 뭐 소비자분들의 이제 분위기를 반응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 반영하기는 그렇죠.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애플 네.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 그렇죠. 메타는 텄고 아이고, 너무 저렴한가? 너무 네, 그 극단적인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제품은 이제 그 원래 라인업에서 중간에 하나의 이제 그 뭐죠? 선물 같은 느낌으로 하나를 내놓은 거고요. 내년도에 그 퀘스트 3는 원래 라인업 정규 라인업이고 가격도 60만 원, 70만 원 정도의 원래 가격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가 중요한 거고, 요거는 그냥 이제 메타의 이 그 제품들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하나 이제 기획 상품이기 때문에 이 숫자보다는 다음 원래 숫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이것보다는 애플의 모멘텀인 거죠. 애플이 그 시장에 그쵸. 들어온다. 예. 확실히 애플이 만들면 다를 거야라는 기대감이 네. 있어요. 네. 저 메타에 대해서도 혹시나 했는데 뭔가 혁신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참고로 저도 메타의 주주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저커버그에게 편지 한 통 써야 될까? 자, 아무튼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 기술적인 부분들은 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3호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요거 하나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다 좋아지는 분위기긴 한데 어쨌든 우리 국내적으로 채권 시장의 유동성은 여전히 좀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 정도는 있다라는 자금 거. 경세. 네, 자금 경색의 흐름은 있고 CP와 CD의 스프레드도 여전히 1% 이상으로 어제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다 정도는 요거는 알고는 있자. 그다음에 중고차 플랫폼 이야기 해드렸는데 요거 때문에 뭐 물가 내려오면서 물가 하락하는데 영향을 준 거 있다 정도 보시고, 자 상업펀드로 한번 요거 매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어제 2,400억 팔았잖아요.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000억 정도 팔았는데 그 2배로 넘는 금액을 팔았습니다. 이거 안 팔았으면 어제 우리 그렇죠. 다른 플러스죠. 주식은 외국인들이 네, 샀다는 얘기예요. 샀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너무 크게 뭐 의미를 두기보다는 오늘은 한번 삼성전자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 기관 투자가들 쪽으로 한번 사모펀드 쪽으로 한번 보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초입에 제가 일부러 바쁘신 분들이 혹시나 또 나가실까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시총에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조니까 100억을 한 방에 산 거죠, 그죠? 약 100억을 그러니까 1% 네. 매수 강도 1% 이상 아프리카 TV라 들어왔고, 이 아프리카 TV로 들어온 것은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뭐 골고루 다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공부한 종목이 뉴프렉스. 아까 다시 한번 어제 기관 투자가들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좀 그래도 조금 낯선 종목을 우리가 한두 개 더 보고 사모펀드 쪽에서 본다면 수산 인더스트리라는 종목이 있죠. 네, 수산 인더스트리 시가총액 0.2%가 매수 강도가 들어온 종목입니다. 요거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 대한유화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학주들의 요새 반등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쵸, 흐름이. 네. 자 먼저 수산 인더스트리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요때가 요 기업 상장했을 때입니다. 지난 8월 달에 상장을 했고 상장 이후에 살짝 뭐 반짝하는 듯 하다가 뭐 주가가 쭉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공모가 33,000원이거든요.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는 여전히 밑에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누구? 우리가 원전 관련해서 한전 KPS가 그 정비라든지 이런 유지 보수 쪽을 담당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 기업은 이제 민간 업체입니다. 민간 쪽에서 이 원자력 발전에 이제 경상 정비를 담당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력 발전 시장, 플랜트 시장에서도 민간 기업들의 점유율이 조금씩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친환경 발전 에너지 플랜트도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한수원의 해외 수주가 많이 늘어나면 이 회사를 같이 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모멘텀이 지금 바닥에서 이제 바닥을 좀 잡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시장에서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350억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나누기 영업이익을 500억, 600억을 해버리면 퍼가 한 6배에서 8배 정도 사이? 예, 그러면 뭐 꾸준하게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거라 경상정비를 하는 쪽인데 밸류에이션이 6배에서 한 8배 정도 사이라면 엄청나게 비싼 고밸류에이션은 아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어제도 이제 뭐 대주주 관련해서 이제 그런 수급적인 이슈 하나 말씀드렸던 기업도 있었는데, 요 기업도 지금 보시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라고 최대 주주 소유 주식 변동소라고 해서 임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대주주가 최근에 공모가보다 한 30% 낮은 수준에서 최근에 물량을 좀 모아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대주주와 같은 방향에서 섰을 때 크게 본인도 뭔가 여기서 좀 그렇죠. 자신이 있으니까 계속 끌어모을까, 그래서 생돈을 굳이 자기 주식을 계속 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차라리 뭐 아프리카 TV가 좋아 보이면 아프리카 TV를 사도 되는데, 그렇지. 자기 회사들을 이렇게 사모으는 걸 봤을 때 요 정도 수준이면 우리 회사가 그렇게 해볼 만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이 회사의 최대 주주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도까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화학주 이야기 하신 것처럼 대한유화를 한번 보면, 요 대한유화 보고 네네. 어제 우리 참 그 삼성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해놓고 그쵸. 깜빡하고 우리 그러니까, 넘어갔잖아요. 넘어가 버렸죠. 예. 그거를 또 지적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렇죠. 제가 김현의 잘못이냐 토마스의 잘못이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오늘 빼빼로 데이니까 모든 걸 용서하고 화해하고 손잡고 보듬어 줘야 되는 뭐 그러는 거지. 누구 하나를 비난하고 그 사람을 찍어 눌러서 내가 돋보이겠다 뭐 이런 마인드는 안 되죠. 네. 그래도 보듬지는 마세요. 아니 뭐 스킨십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네. 자, 제가 이제 중국의 그 모멘텀, 그러니까 리오프닝에 대한 모멘텀으로 시클리컬 업종을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뭐 철강 쪽에서는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비철 쪽에서는 고려아연, 그다음에 화학 쪽에서는 뭐 중국의 그런 포텐셜이 큰 기업이 금호석유화학이라든지 뭐 대한유화 뭐 이런 기업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유화도 PBR이 금호석유화학이 0.3배거든요. 대한유화도 뭐 그 정도 수준의 지금 PBR은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단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아주 싼데, 그러면 밸류에이션 싼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런 기업들이 움직이려면 결국에는 이제 모멘텀이잖아요. 모멘텀. 그렇지. 언제 모멘텀이 이제 만들어지냐라는 겁니다. 40만 원에서 주가는 지금 거의 3분의 1 토막 나 있고, 그만큼 그러면 업황은 안 좋다라는 것을 주가가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위한 모멘텀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 모멘텀은 결국에는 중국의 리오프닝 있는 거고, 그게 이제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뭐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논란이 되는 이유는 중국에서 만약 거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을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 정도가 시장에서 많이 분석하시는 이제 분들이 내년 3월 정도로 코로나 정책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우리가 항상 뭔가 이벤트가 있다면 선행하는 성격이 있죠. 그러면 지금 내년 3월 전후라면 지금이 11월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보통은 우리 3개월 정도 한 분기 선행한다는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정도가 아마 철강이나 화학 그런 부분들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제가 그래도 확인을 하나 명확하게 좀 시켜드린다면, 자, 이럴 때가 이제 시클리컬은 결국에는 남들이 다 안 쳐다보고 다 안 좋게 보고 실적은 적자 나오고 밸류에이션은 PBR로 완전히 역사적인 바닥권에 있을 때가 결국엔 지나고 나면 이제 저점인 경우가 많은데, 그 기간이 이제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자, 역사적인 PBR을 제가 한번 그려져 있는 걸 가지고 오늘은 그냥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걸 한번 보시면 이게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 있구나라는 게 와닿으실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가장 아래쪽이 0.4배고요. 가장 높은 쪽이 0.7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회사는 18년도부터 지금 22년까지 요 구간 안에서 지금 움직여 왔는데,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때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폭등할 때 그때는 0.7배를 넘어서 올라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극단적인 주가 급등을 제외하면 이 회사는 시클리컬 업종이니까 바닥은 0.3배에서 0.4배, 위로 올라가면 0.6배에서 0.7배. 요게 이 회사의 한계거든요. 근데 뭐 성장하는 새로운 걸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이 회사가 예전에 뭐 분리 막 2차 전지에 뭐 소재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움직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신성장 산업이 아니라면 요 구간 안에서의 흐름, 근데 지금은 밸류에이션 바닥이고 업황은 최악이고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는 구간, 그렇다 보니까 주가는 별로 좋은 것도 없는데 지금 올라오기 이미 시작한 거죠. 그죠? 그래서 상업펀드도 어제 그러한 부분으로 보고
공략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몇 가지만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공부했던 종목들이 여전히 수급에서 다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SNS 때 이거 뭐 포토마스크 부족 현상과 함께 그때부터 그렇죠. 계속 체크를 했던 종목이고 어제도 사모펀드가 매수를 이어갔네요. 그다음 이제 대창 단조 좀 이따 건설 장비 지분 네네 요거 지분 이야기도 해줬고 건설 장비 다른 기업들 다 실적 잘 나왔으니까 이쪽도 잘 나오지 않겠나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진성 TC도 캐터필라의 하부 구조물 뭐 이런 기업들 위주로 어제 사모펀드가 매수 강도를 좀 이어갔다라는 거 뭐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수산들이 받고 여기 받고 대부분 종목들을 삼성전기로 가죠. 네 삼성전기로 갈까요? 자, 삼성전기로 가면 자료가 어제 어디 있었냐면 그치.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가 제가 속상해서 그거를 속상해서 빼버렸어요. 빼버렸나 봐요. 네. 근데 어제 파일을 열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 물어봐 주시길래 제가 빼버린 것 같은데. 삼성전기. 이러면 안 된다니까. 네. 왜냐하면 딱 타이밍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해버리니까 제가 이제 섭섭해서 그 자료를 빼버린 것 그럼 같은데. 긴급 삼성전기 해야만 합니다. 딱 하셔야지. 그러니까 할 거 그랬어요. 네. 자, 요겁니다. 요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삼성전기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 자, 삼성전기를 제가 월요일인가 제가 말씀드렸을 때 포인트는 뭐였냐면 삼성전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가가 힘든 이유가 중국향으로 스마트폰 향으로 이 회사에 MLCC 물량이 많이 나가는데. 아니 지금 중국이 제로 코로나 하면서 지금 스마트폰도 안 팔리고 뭐 스마트폰 자체가 지금 팔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MLCC 쪽의 분위기가 지금 안 좋으니까 중국 쪽이 풀려야 중국 쪽의 스마트폰 출하량 판매량이 풀려야 삼성전자의 주가가 바닥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출하량이 풀리기 전에 먼저 되는 게 결국에는 뭐죠? 이게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감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발현이 되었고 그거보다 또 하나 삼성전기의 최근에 바닥을 찍어준 부분은 이 다이오 유덴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가장 파란색인데 이 회사들이 최근에 이 관련된 삼성전기와 경쟁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IR을 통해서 이 발표하기를 우리 MLCC 재고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 강도가 과거에 100이었다면 이제 80, 70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 잘하는 무라타라든지 야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먼저 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면서 삼성전기는 이제 중국 쪽 그런 이슈도 생기다 보니까 이제 바닥을 찍고 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기술적으로 차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큰 갭을 만들고 상승 갭을 만들고 지금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번에 이런 그림이 됐죠. 네,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면 자료 만들어 온 걸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오늘 그 부분은 뭐 이야기하긴 하지만 어쨌든 자 요때 갭이 만들어진 이유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뉴스가 붙으면서 이렇게 하루에 삼성전기가 사실 7% 오른 날이 거의 없습니다. 엄청 무거운 주식이에요. 그러네요. 네, 삼성전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면서 삼성전기도 참 재미없고 많은 분들이 이거 안 보던 주식이고 버려준 주식이긴 한데 이제는 바닥을 좀 통과하는 걸로 봐도 되지 않을까. 대신에 만약에 이게 이번에 만든 이 갭을 다시 훼손하고 시가 13만 3,500원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제로 코로나가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뭐 그 MLCC 재고가 해외 쪽에서는 조금 줄어든다라는 발표는 했지만 그 부분도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지연된다든지 그런 흐름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이번에 만들어 놓은 상승 갭 자체를 안 메우고 요거를 유지를 단기적으로 잘 해야 된다. 요거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 기술적으로 그 포인트만 생각하시고 삼성전기는 뭐 그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제는 조금 돌아설 수 있는 바닥을 좀 만들어주고 있다. 환경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동안 휴대폰 관련한 종목들은 정말 어려웠죠. 그렇죠. 그쪽 전방 산업이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흐름이 약간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대답이 바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니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데이터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요거 일부러 요거 드리려고 요거 중국 스마트폰 출하가 지금 마이너스 성장이거든요. 그렇죠. 요게 플러스로 돌아서 줘야 삼성전기가 이제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 스토리인데 지금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이 먼저 나오고 하니까
그럼 이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거고요. 아직 숫자는 안 돌아섰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해외 쪽에 이제 MLCC 경쟁 회사들이 그런 뭐 어나운스를 지금 IR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먼저 주가는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이 지표들이 진짜 턴을 하는지가 이제 중요하면서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죠. 펀더멘탈이 진짜 변화가 나타나는지 추적은 계속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